자, 전문가님. 네. 근데 지금 시장을 딱 보니까요. 네. 뭔가 전체적으로 네. 길게 보일 수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뭔가 대장주라던가 네, 아니면 뭐 좀 업종 뭐 호황이라고는 하지만 네. 대부분 좋았던 종목들은 가질 못하고 네.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진 네. 한두 방 치면은 근데 그 종목들도 거진 네. 다 고점 걸려서 내려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대장주에 대한 걱정들이 많거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만전자잖아요. 오만전자가 네,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 더 빠질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개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어요, 이 종목. 네. 근데 만약에 더 빠진다면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바라보는 척도의 종목이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반도체 대장 중에 좀 하나이고 우리나라 시총의 거진 뭐 20, 3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얘가 못 가면은 시장이 못 간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현재 어떠한 흐름으로 주가가 움직여지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좀 할게요. 삼성전자도 뭐 국민주라고 해가지고 네.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으로 해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 부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벌써부터 접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이제 공급이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줄어들 수 있는 국면으로 일단 경기 사이클에 좀 접어드는 상황이고요. 거진 이 종목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국면까지 일단은 좀 내려왔어요. 제가 뭐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네. 삼성전자는 일단 6만 원 초반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더라도 반등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단기 낙폭이 또 단기간에 또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반등이 나타나 줄 수 있는데 다음 지지선이 5만 5천 원 국면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5만 원 중반까지? 5만 5천 원까지, 5만 원 중반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열려 있다는 거지 5만 5천 원이 저점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증시 자체도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제가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박스권 하단 국면에서 이제 박스권 형성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삼성전자 추가 조정으로 인해서 밑에 저점이 더 깨지면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시장이 저점 잡았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잘해봐야 이제 바닥 박스권 형태를 이어갈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전저점이 깨지면서 시장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기 시작할 경우에는요. 현금 비중이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현재 100%다, 90% 이상이다, 100%다. 그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22평선 반등이 나오면은 무조건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20%, 30%그 이상으로 늘려놓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 말이 두세 달 후에 느끼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요. 그러니까 그 점을 명확하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좀 되실 것 같고 삼성전자가 명확하게 저점을 잡을 때까지는요.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은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생뚱맞은 테마가 형성이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요. 그렇죠? 무중 이슈로 만든 테마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형성이 좀 되는 것처럼 생뚱맞은 테마가 형성이 좀 되면서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뭐 트레이딩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접근하셔도 그래도 테마는 형성이 되니까 그래도 뭐 단기 수익 정도 형성이 좀 될 수 있겠지만 트레이딩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놀고 있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장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현금을 조금 더 늘려놓고 시장이 명확하게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봐야 원금 회복을 하는데 전체 포트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명확하게 잡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계좌 회복을 좀 해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한 템포 한 발 물러나시면서 시장 저점 확인을 먼저 하고 접근은 하는 전략으로 포트 관리를 해가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네. 지금 뭐 현금 비중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분들은 약간 종목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높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현금 비중은 열심히 확보를 할 텐데 네, 맞아요. 만약에 반등장이 왔을 때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좀 미리 알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톡방에서 약간 관심 종목이 있다면 그런 걸 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관심 섹터 있습니다. 네.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료 관련주애들 낙폭과대 국면에서는 분명히 또다시 한번 튀는 현상이 형성이 좀 될 거고요. 네. 신재생 에너지 쪽도 어느 정도 수급이 계속 쏠리는 흐름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쪽 파트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저점이 좀 잡혀지면은 눈여겨보시면서 접근 시도를 좀 보셔도 좋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이러한 파트들이 명확하게 좀 잡혀지면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다 신호를 드리니까 그 점도 참고를 좀 해가면서 매매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네,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른쪽 화면 하단에 네모난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바로 여기 갔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한데요. 만약에 지금 시장은 계속 빠지고 있지만 앞으로 올 반등장에 우리가 선취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이 있는가 궁금하시다면요. 바로 입장해 주신다면 이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께서 상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사료 관련해서도 낙폭 과대로 나왔던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또 재진입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도 계속적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으니까 여기 관련해서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고를지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바로 입장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탁월하게 또 많은 걸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옆에 QR코드 여기 바로 스캔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로도 가능하니까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슈퍼개미 4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 얘기, 삼성전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네. 자, 오늘 그래도 증시에서 조금 강세를 보였던 게 우주항공 쪽으로 테마가 조금 강했어요. 네, 맞아요. 네, 누리호 2차 발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됐고 이제 네. 내일이면 발사가 될 수 있는데 네. 주식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뭔가 기대감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네, 이런 맞아요. 소리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 관련주도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은 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누리호는 이제 내일 발사가 일단 예정이 좀 되어 있죠. 근데 내일 발사하고 나면은 이제 재료가 또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 아침이 이제 현금 확보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네. 마지막 기회가 좀 될 수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관련주들을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렇죠? 네. AP 위성하고 한국항공우주, 그렇죠? AP 위성, AP 위성 이 종목은 추세 상승이 계속 형성이 좀 되는 모습이에요. 오늘 보니까 거의 한 17%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좀 해간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일단 겁을 한번 좀 주고 돌린 흐름입니다. 그렇죠? 겁을 주고 한번 좀 돌린 흐름이고 만약에 이슈가 남아 있다고 하면은요 매수 거래가 좀 붙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보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들고 뭐 내일 간다면 만약에 네. 이 누리호가 뭐 발사가 좀 제대로 성공적으로 된다면 네. 주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니죠. 발사가 되고 나면 일단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네. 상당 부분 좀 높죠. 그러니까 네. 어찌 됐든 비 오면은 뭐 연기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진 다 임박일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마지막 끝까지 먹으려다가 또 재료 소멸로 또 물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분을 남겨놓고 네. 단기 수익이 좀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 청산하면서 현금 확보를 좀 해가는 전략이 좀 좋으실 것 같고 이 종목도 뭐 내일 뭐 갭상승 한번 좀 나오면은 아마 단기 고점이 또 형성이 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좀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좀 좋으실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되어지고 네. 한국항공우주도 관련주죠, 그렇죠? 한국항공우주 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는데 네, 맞아요. 오늘 네. 나오시진 않았지만 본부장님께서 네. 굉장히 좋아하신 종목이었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네. 이 추세 상승이 맞아요.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추세 상승이 계속 한국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22평선 태우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항공우주도
22평선을 지지받으면서 계속 꾸준한 상승 흐름이 연출이 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22평선이 얘 같은 경우는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내일이죠. 그렇죠? 뭐 내일 하루 이틀 후에 22평선 지지가 명확하게 되는지만 체크를 좀 해주면서 대응하면은 뭐 수익 내는 데 있어서는 뭐 오랫동안 들고 있으셨으면 일단 뭐 충분하게 수익 구간 중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22평선 대응을 하면은 이 종목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잘 올라왔던 종목이긴 하네요. 네, 뭐 시장에 최근에. 이런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이런 종목이 딱히 없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이 안 나오셔서 조금 아쉬워하실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할 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한국항공우주, 이런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장 초반에 좀 파시는 전략으로 현금 확보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우주항공 테마가 확실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갈 만한 테마를 또 살펴보자면 네. 어떤 테마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는데 요번 주에 뭐 갈만한 테마를 솔직하게 찾으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시장이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이 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거진 2, 3%를 더 밀어 제꼈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인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 환율 이슈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전혀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뭐 이슈 테마 그러한 것을 찾기보다는요. 시장 저점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시장 저점이 잡혀져야지 그래도 거기에 따른 이슈가 형성이 좀 되면서 또다시 올라갈 애들이 형성이 좀 되는데 이번 주에 뭐가 올라갈까를 먼저 생각을 하면은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시장 만약에 또 빠져버리면은 또 물려버립니다. 그렇죠? 종목들을.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낭비되는 현상이 발생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시장을 먼저 저점을 체크를 좀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슈 테마를 넘어가시는 게 좀 좋으신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 애들하고 신재생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낙폭이 좀 강한 자리에서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좀 있으실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거진 가능성이 높은 쪽이 사료 쪽이 지금 장이 빠져도 네. 계속 듬성듬성 튀어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 애들을 계속 눈여겨보시는 게 아무래도 단기 수익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좀 쉽지 않은 파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려면 계속적으로 죽지 않았던 이 사료 관련주들 위주로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니 근데 지금 시장이 참 어렵잖아요. 지금 네. 환율도 연 고점을 찍고 있는 상태고 코스피는 연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코스피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대응을 위해서는 어쨌든 현금 확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현금 낭비를 하지 마셔야죠. 현금 그렇죠? 낭비를 예, 하지 지금 말라. 뭐 마이너스 뭐 30%, 40% 빠진 애들을 네. 손절하고 현금 확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종목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고 제 같은 간단한 팁을 좀 드려보도록 좀 할게요. 네. 지금 현금 확보하는 전략을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같은 고민이실 겁니다. 지금 시장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종목들은 다 빠져있고 현금 확보를 하라고 하는데 현금을 대체 어디서 늘리라는 얘기야? 라고 같은 고민을 좀 하실 수 있으신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소에 본인이 20, 30%의 수익을 좀 자주 낼 수 있던 투자자라고 하면은요. 네. 한 20% 정도에 밀려있는 종목들은요. 어떻게 보면 현금 확보의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반등 시 현금을 늘려놓을 수 있는 목록군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시면 되시고 평소에 50% 이상의 수익을 줄기차게 좀 낼 수 있었던 투자라고 하면은 뭐 30% 정도도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늘려놓고 있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10% 수익을 내기도 좀 힘들다. 평소에 뭐 10%, 20% 수익을 내기도 힘든 투자자였다 하면은요. 무조건 손절로 대응하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손실폭을 줄여놓을 때까지 반등을 좀 기다리세요. 그렇죠? 기다리신 다음에 반등이 좀 올라오면은 그때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그러한 전략으로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현금 비중을 지금 뭐 20%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하게요. 근데 그 20%가요. 나중에 시장 저점이 잡혀지면은요. 현금 비중을 40%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원동력이 좀 될 수 있어요. 현금 비중이 빵이면은 그 원동력도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20%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가면서 반등이 좀 나오면은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좀 보시고, 예,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시장 전략, 그리고 개인 포트 관리 좀 해 가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저는 네. 궁금한 게요. 네. 제가 정말 주린이 입장에서 여쭤보자면 네. 이 포트폴리오 종목을 구성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정말 궁금증입니다. 네.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종목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 종목당 비중을 얼마 정도를 둬야 되는지 일단 네.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뭔가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테마 중에서도 뭐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더 테마 쪽에서 종목을 매수를 해도 되는지 네.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종목당 비중은 네. 솔직히 자기 이제 투자 그릇만큼 넣을 수가 좀 있는데요. 음. 기본적으로 비중 욕심을 실적 분석하고 네. 실적 분석하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같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비중 높이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한 종목당 뭐 한 40~50%도 솔직하게 네. 넣어도 상관이 좀 없는데 대신 분할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팁인데 네. 저는 이제 제 매수가 위쪽에서는 물량을 절대 늘리지 않습니다. 매수가 위쪽에서는 절대 물량을 늘리지 않고 이 종목이 향후 다시 성장성을 가지고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내려올 때 물량을 늘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는 외국인도 기다려야 돈을 벌 수 있고 네. 기관도 기다려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나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 금액이 조금 이제 그들보다는 이제 적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그렇게 오래 끌고 가진 않아도 되는데 어찌 됐던 일정 부분의 기간은 보유를 해야지 투자 수익을 극대화를 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비중 관리를 좀 하실 때 비중을 솔직히 지금 현재 시장은요. 종목으로 비중을 욕심내는 장세는 솔직하게 아닙니다. 그렇죠? 시장이 명확하게 잡혀지면은 제가 뭐 그때 가서 뭐 시장 주도 섹터, 성장 섹터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은 종목으로 절대적으로 승부를 내거나 비중 욕심을 내는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한 방에 지금 계좌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다가 또 물립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장세예요. 괜히 이쪽 저쪽 들락날락거리면서 옮겨 타면은 손절가 또 건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임은 좀 최소화하시고 향후 시장이 좀 잡혀지면은 어떤 섹터들에 대해서 내가 승부를 좀 띄우면서 비중을 좀 욕심을 좀 내볼까라고 봤었을 때 거의 뭐 2차 전지는 빼놓을 수 없겠죠. 일단. 그렇죠? 2차 전지? 네, 2차 전지 맞아요. 쪽은 빼놓을 수 없는 섹터로 좀 생각이 좀 되어지는 만큼 그쪽 섹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핵심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알고 하면요 투자인데 모르고 하면 투기입니다. 특히나 종목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그리고 또 실적 분석도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요 종목당 비중을 40~50%까지 실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온 팁은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개인분들은요 종목이 올라갈 때 지금 더 올라갈 테니까 더 사야겠다 이래서 자기 평단가보다 위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슈퍼개미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려왔을 때 평단가 밑에서 더 분할 매수를 하는 걸 추천해 주시고 또 거기서 기다리고 수익률을 보는 방법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새겨 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정말 조정장에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비법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노란톡방 안에서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이제 약 8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빨리빨리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요. 옆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여기 갔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요. 만약에 반등장 나왔을 때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오를지 미리 알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보기 더 편하실 거고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수익률을 무려 50% 가까이 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단 2종목만으로 이렇게 끌고 와주신 분 여러분들 잘 없습니다. 믿고 들어와 주신다면 수익률 한번 여러분들도 이 두 자릿수 수익률까지는 뭐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전문가님 2차 전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2차 전지도 이제 그나마 최근에 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기도 한 이 QSI가 새로운 반도체 물질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네. 거 관련된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 뭐 QSI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크게 상승을 좀 했어요. 뭐 장중에 거진 뭐 상한가 가까이 좀 붙여놓기는 좀 했는데 네. 상한가 안착을 못했습니다. 아, 약간 맞아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28% 정도. 근데 이러한 습성들이 있어요. 상한가를 못 가고 살짝 밀려버리면은요. 네. 단기적으로 또 조정을 거쳐야 되는 어.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뭐 28% 쳤으니까 뭐 내일 모레 또 다시 뭐 10몇 프로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들고 있다가 또 밀려버리는 현상들이 상당 부분 좀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시장에서 장대 양봉 한번 뽑아도요. 대부분 한두 방에서 끝납니다. 한두 방에서 끝나니까 만약에 2차 전지 쪽 섹터도 어느 정도 좀 보유를 좀 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이 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정도 수준으로만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좀 수익 청산을 좀 해가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2차 전지에서 잘 버티고 있는 게 네. 에코프로 BM, 그렇죠? 아. 에코프로 BM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작년에 수익을 계속 좀 많이 냈었던 종목 중에 좀 하나이기도 했어요. 근데 거진 상반기 때 뭐 내부자 이슈가 좀 있었었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조정을 좀 받았었고 정고점을 다 회복을 좀 시켜놨습니다. 정고점을 다 회복을 좀 시켜놨는데 지금 시장 종목들이요. 거진 다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종목들이 상당 부분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그냥 생각 없이 접근했다가는 다 역사이클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움직임을 최소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에서인데 근데 그나마 2차 전지 쪽 대장 중인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터치를 좀 해간 모습이고 55만 원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저항대를 다시 안착하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면은 또다시 신고가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우선이죠. 그렇죠? 네. 시장이 그래도 저점을 잡아놔야지 얘네들이 신고가를 가든지 말든지 결정이 될 텐데 만약에 시장이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계속 하락 추세로 넘어가기 시작을 한다 했을 때는 그때는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점도 항상 좀 체크를 좀 해 가시면서 2차 전지 섹터도 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이 많네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신재생 에너지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뭐 시간이 남았으니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들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곤 하는데 네. 좀 괜찮은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신재생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 관련 주들도 좀 눈여겨 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풍력이요? 그 중에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있습니다. 오. CS 베어링. 네네네. CS 베어링을 제가 지난주 화요일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들고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풍력 쪽으로 수급이 상당 부분 강하게 형성이 좀 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이 좀 되고 있다. 근데 풍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얘가 네. 또 생뚱맞게 무증 이슈가 갑자기 이번 주에 또 맞아요. 형성이 돼서 갑자기 이걸로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충 매매해가지고 수급이 쏠리는 종목 매매해가지고 아까 그냥 앞으로 자빠지고 나니까 손에 금덩이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런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아서 형성이 좀 되는 현상들이 좀 발생이 좀 되고 있는데 운도 수급 체크가 명확하게 돼야지만 얻어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떠한 종목들이 뭐 다음 주에 무증 이슈로 뭐 이슈가 붙어가지고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급 체크, 그다음에 실적 체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주가가 밀렸을 때, 그러니까 시장 조정이 이번 주에 끝날지 다음 주에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접근을 하면은 주가 조정은 반드시 수반될 수 있다. 대신 밀렸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업군의 종목인가? 그 점을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네. 중요한 시장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예. CS 베어링은 어쨌든 풍력 관련인데 무증 이슈 받아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풍력 말고도 최근에는 태양광도 강했잖아요. 네, 맞아요. 태양광 쪽에서는 OCI. 어떤 걸 좀 보면 괜찮을까요? 예, 태양광 쪽에서도 뭐 OCI 같은 경우가 오랫동안 침체되었다가 네. OCI 같은 경우가 오랫동안 침체되었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또 다시 좀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죠. 근데 태양광은 솔직하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선호하지는 좀 않습니다.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네. 약간 좀 제한이 좀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거진 OCI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쪽에서 보실 거면은 OCI도 한 14만 원 정도 다시 한번 좀 올라가면은 저항 형성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나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1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정도로 어느 정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 저점이 명확하게 지지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을 참고를 하면서 고점에서 박스권 흐름 정도로만 생각을 좀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면은 태양광 쪽에서도 그래도 단기 수익 정도는 어느 정도 챙겨 먹을 수 있는 파트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재생 쪽에서는 태양광보다는 그나마 더 풍력을 네. 위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방송 시간이 이제 1분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계시지만요. 더 많은 얘기들 우리가 장중에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려면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됩니다. 전문가님이 지금 몇 주에 한 번씩 나오시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수익률을 들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 받아보시려면 바로 입장을 해주세요. 옆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그냥 스캔만 해주신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닉네임 좀 예쁜 거 설정해 주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 딱 들으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포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실 걸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조정장지에서 포트 관리를 한번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번 주에 교육하는 기회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수익률 1등 슈퍼개미님과 함께 해봤고요. 디톡스탁 스타킹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